안녕하세요. 세상에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제가 지금 제 화면에 여기 그 모니터를 이렇게 띄우고 하거든요. 왼쪽에 미나 씨가 있고 제 얼굴이 여기 보이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가발을 괜히 샀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머리띠가 문제인가 막 해서 그거 알죠? 약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느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발을 꼭 써보고 싶었어요. 전 앞으로도 한 번씩 가발을 꼭 쓸 거예요. 밖에 이러고 절대 나가진 않을 테니까 언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을 가지고 메이크업과 함께 왔어요.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고 조금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연인데 말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는 언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자신감과 상관없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 말하는 게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뿌염했어요, 뿌염.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빵! 글로우 크림? 이 샘플 빨리빨리 써버려야 될 것 같아요. 써서 소진을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길. 한창 슈에무라에서 많이 살 때 매장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프라이머? 근데 요새는 움직이는 동선이 오히려 로드샵이 몰려있는 데로 가게 돼서 로드샵의 제품을 또 야금야금 사는 재미가 또 들렀죠. 네일 제품 사면서 여기 섀도우는 어떤가 이러면서 막 로드샵에서 또 섀도우 막 한두 개씩 발색해보고 그러다가 발색력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예전에도 뭐 한두 개씩 사서 집에서 혼자 메이크업 할 때 쓰고 그러긴 했는데 좀 재발견? 발색력 진짜 괜찮다. 지속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메이크업을 하고 하루 종일 밖에 있는 적이 일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속력은 오히려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돼서 요즘 로드샵 재밌다. 브랜드도 많고. 코렉터? 오늘 거는요, 제가 진짜 이 메이크업 하려고 사놓은 지 한 달? 두 달?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가발 나도 써봐야지 막 이러면서 지금 부담스러워 진짜 죽으실 것 같죠?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옆집 언니가 이런 가발 쓰고 외출하면은 같이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옆집 언니가 정말 요새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원래 이렇게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가발을 쓰면 이쁘다 이러는데 진짜 거지꼴로 다니던 옆집 언니가 가발을 쓰고 다니기 시작하면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컨실러 제가 진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야심차게 이 섀도우 색깔을 사진을 들고 가서 매장 언니에게 물어가면서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샀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오래 묵혀둔 메이크업이라서 아무튼 오늘은 메이크업 포에버 걸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되게 비슷한 저렴이 이런 제품 비교해주세요 이런 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파운데이션? 다 구매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랬어서 이렇게 몇 개만 골라서 반영하거나 막 이랬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더 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제가 또 일일이 다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저도 인터넷 이렇게 서칭하고 하긴 하는데 제보해 주시면 제가 그런 백화점 라인과 로드샵 라인 색깔 비교 막 이런 거 해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꾸준히. 그런 제품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로드샵에서도 백화점 제품들 벤치마킹이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내니까 제보해 주시면 또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고 또 저도 좋고 언니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연이 있어요. 미샤 파운데이션 지금 건조해서 일반 브러쉬로 다 바르고 있거든요. 나스도 좀 그런 타입이라 일반 브러쉬로 바르면 좀 좋아요. 아무튼 이 언니 사연은 어떻게 제가 말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 4년차 34살 주부 언니인데요. 21살 때부터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을 앓기 시작해서 이제 줄이고 내용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결혼 전에 불임 판정을 받게 되셨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사실 저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붙이긴 붙였지만 이것도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이 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뭐
아무렇지 않다 표현을 해야 하나? 누군가에게나 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슈 같은 건 다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언니에게 그 삶의 어떤 이슈는 불임인 것 같아요. 처음 불임 판정을 받은 날 많이 우셨대요. 그렇죠. 사람이 괜찮아 라고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언니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불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기를 갖지 않는 이 언니의 주변 사람들? 그런 말들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그 불임 자체는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HD 파우더? 근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참 그래요. 그런 얘기 사연도 많이 오거든요. 언니 제가 뚱뚱해요. 뚱뚱한데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의 뚱뚱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라든지. 군대 가요. 군대를 앞두고 있어요. 자기는 별 생각이 없어요. 뭐 가면 하겠지, 뭐 다 했는데 뭐 하겠지, 뭐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야, 너 어떡하냐, 너 군대 가면 그거 너 잘해야 된다. 나는 괜찮은데. 이 언니도 그런 거죠. 아기 못 갖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너 왜 아기 안 갖니? 어떡하니? 참 나는 괜찮은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짜증 이런 거를 느낄 때도 참 많거든요. 그랬대요. 왜 애기 안 가져? 왜 임신 안 해? 나이가 몇인데 빨리 가져. 너 그러다 남편 바람나. 참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 화장을 멈추고 왜 애기 안 가져? 너 그럼 너 남편 바람나. 제가 갑자기, 저도 딱히 착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말하죠? 왜지? 저는 가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요.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뭐 애기 못 갖는 상황 아니라 일부러 안 가질 수도 있고. 아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엄마 데려다 모시러 제가 픽업 갔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지방 갔다 왔는데. 브로우 파우더?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사연이 라디오 최하정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라디오 잘 안 듣는데 하도 차가 너무 막혀갖고 심심해갖고 들었거든요. 노처녀래요. 요새는 노처녀라는 단어가 참 안 어울리긴 한데, 아무튼 골든미스? 자기 사업체도 잘 꾸려갖고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데 결혼을 안 한 거죠. 일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결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막 중매를 서고, 우리 이전에 사촌에 팔촌에 누구 아들을 만나봐라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안 한 게 그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잖아요. 아기를 안 낳고 사는 게, 혹은 못 낳고 사는 게 그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잖아요. 애기 못 낳으면, 안 낳으면 어쩌면 더 즐거운 결혼 라이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계속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기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아기를 낳지 않는 친구에게 너 왜 안 낳아?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군대 생활 힘들게 했다고 남도 군대 생활 힘들 거라고 단정 짓고 막 안타까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결혼 빨리 좀 했다고 결혼 늦게까지 안 하고 있는 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게 좀 너무 개인주의 느낌으로 흐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말을 생각을 잘해갖고 해서 남에게 상처 1%도 안 주고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채널은 여자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요새는 좀 느끼는 게, 결혼? 출산에 대해서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를 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연을 만나게 됐어요. 저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언니는 괜찮다가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 때문에 긍정 파워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게 또 이미 다 털어지셨겠지만,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또 사람이 털어지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걸 보시고 또 그냥
그렇지 뭐 하면서 또 현명해야 하는데 의연해야 하는데 날 지켜주는 남편이 있는데 우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주변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 영상으로 아유 그래 또 그렇지 뭐 라고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제가 역시나 저는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는 게 참 아니죠. 브로우 마스카라?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기 컨트롤 못하는 14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무슨 언니도 사람이고요. 저도 사람이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다 보면 속상할 수도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너무 그렇게 주변에서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면은 괜찮다 하기보다는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욕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주변을 살펴보면 언니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대신에 언니는 또 다른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다른 언니가 언니에게 나 그렇대 라고 말을 했을 때 언니는 그분에게 그 누구가 줄 수 없는 위로자가 될 수도 있겠죠? 프라이머?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는 것에 대한 참 그게 그래요. 같은 질문. 그 질문이 좀 달라서 그렇지. 결혼, 취업, 애기, 취업 준비 중이어도 난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안 괜찮은. 아이고 참. 내가 괜찮다 아무리 말해도 쟨 안 괜찮을 거야 라고 맘대로 생각해버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기도 해요. D926?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게 뭐냐면 언니 얘기를 했으니 제 얘기도 하면은 좋겠죠? 더 친해지는 느낌도 나지 않을까요? 남의 얘기 들어주기만 하면은 서운하다 또? 너 왜 너 얘기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하도 제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 언니 또 보라색 바른 애 또 망하려고 작정했구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뭐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화장 망해서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못 돼요. 그냥 뭐 영상 이렇게 찍고 웃고 또 넘기고 괜찮으면 되는데 뭐 댓글에서 뭐 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뭐 악플 전 정말 악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악플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은 아는데 뭐 엄청 힘들 것이다. 악플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 힘들겠다. 근데 정말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겠다 하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도 이게 아니야. 저 언니 지금 거짓말일 거야. 너무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의 아픔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힘든 날이 온다?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나 정말 괜찮은데 뭐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건 아닌데 정말 나도 내가 가짜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는데 그렇죠. 결론은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또 반복되고 일일이 다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게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좀 천천히 터치를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뭐 이렇게 또 얘기가 흘렀지만 맨날 하던 얘기로 흐르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꼴 보기 싫으면 다 믿고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오케이고 그러다가 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친해지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뒤쪽까지 다 바를게요. 저는 참 이런 말 할 때 두서없죠. 표현을 못하겠어요. 마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보라색이 되게 밝은데 죽여줄 거긴 하거든요. 매트한 컬러로.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멍든 것처럼 바를게요. 그 펄감이 많아서 오히려 뭉친 것처럼 표현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펄이 많아서 그런지 참 많이 날리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펄을 안 날리게 하면 발색이 안 되고 발색이 잘 되게 하면 펄이 막 날리고 그러니까 펄 날림은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브러쉬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손으로 바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발색이 강하게 될까 봐 저는 지금 브러쉬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약간 깊은 와인색을 가운데까지 쌍꺼풀 라인 저는 쌍꺼풀이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쌍꺼풀까지 바를게요. 쌍수를 한 지 한 4년 되니까 점점 얇아지네요. 혹시 하실 분들 처음에 할 때 그냥 겁내지 마시고 크게 하십시오. 얇아집니다.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네요. 왜 쌍꺼풀 얘기로 넘어왔지? 이거 좀 더 길게 빼도 될 것 같아요. 눈썹 가까이에 좀 더 발라주고
바르다 보니 또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다 그러면 괜찮대. 그래 괜찮구나.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 난 걔가 걱정스럽다. 괜찮다니까 그냥 괜찮대 하고 그냥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시간 같이 보내고. 근데 혹시라도 그래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아니야 너 안 괜찮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그 사람하고 시간 더 보내주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줄 수 없고 그렇다면 그냥 괜찮다고 하면 괜찮대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걱정되면 걔 안 괜찮대 라고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를 해주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이 걱정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소문만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슈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냥 자신이 정보통임을 자랑하는 그런 거일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주변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진짜 친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소문 내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뒤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가 너무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저 언니 또 얘기하다가 메이크업 망치고 있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희한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메이크업 포에버 매장 언니가 추천해준 색깔이 이거였어요. 중간 컬러. 제가 화장을 잘하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배워가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저를 그렇게 항상 여기고 있거든요. 이 중간 컬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이 외곽을 이렇게 해주래요. 그 언니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터치가 좀 이렇게 무심하거든요. 뭔가 라인이. 그래서 너무 각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조금 경계진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블렌딩 브러쉬 해줄 거니까. 이걸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팥죽? 팥빙수에 들어있는 팥색? 아 그건 너무 진한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근데 왜 우리 가만 생각하면 어릴 때 어떤 예를 들어 저도 6학년 때 왕따는 아니지만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낀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친했던 친구가 전학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의 본능으로 단짝인 친구에게 끼어들어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 왕따는 아닌데 단짝이 없고 내가 무리가 있기는 한데 그 무리에서도 알 수 없는 막 그런 게 있어서 막 생존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원치도 않았는데 막 연예인 사진 막 프린트 해가가지고 막 친구 주고 막 이렇게 불쌍하죠. 말하고 보니 더럽게 불쌍하네. 이게 아닌데 불쌍하게 보지 말아요. 그냥 과거에 불과해요. 여튼 늦게까지 그 흑백 프린트로 해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과거니까. 아무것도 안 묻는 블렌딩 브러쉬로.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우리가 죽고 나서 다른 세상이 있다면 아 내가 지구에서 살 때 그랬었지 라고 넘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잠시 잠자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한 7, 80년 되는 한평생이 되게 크고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미래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 아 근데 왜 여기 한 대 맞은 것 같냐고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봐요. 다쳤어. 맞았어. 하하 이거 참. 언더 작업을 해줄 건데요. 퍼플하고 브라운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눈 밑에를 한 톤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캐러멜 색으로 한번 슬쩍 깔아줄게요. 너무 티 나게가 아니라 정말 살짝만 슬쩍. 그 다음에 세미 스윗. 미나 메이크업의 완전 특징. 밑으로 좀 오바스럽게. 어쨌든 무대 메이크업이니까 좀 이렇게 오바스럽게. 그리고 아까 캐러멜 색을 살짝 덮어주면서 약간 블렌딩이 되게.
뷰러 바로 해줄게요. 뷰러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빡센 속눈썹 붙일 거니까. 이 아이라이너가 요새 편하대요. 그리고 이런 진한 고동색으로 이 라인을 겁먹지 말고 풀어줘야 돼요. 너무 진해질까봐 옅은 고동색을 선택을 해버리면 안 풀어질 거예요. 이 진한 색을 언더 점막 밑에도 한 번 더 해줄게요. 아이돌 래쉬를 붙입니다. 속눈썹 마를 동안 쉐딩 이렇게 갈색 느낌을 주면 보라색에 딱 잘린 느낌이 많이 중화되더라고요. 제가 피부 요철이 또 요새 되게 심한 때라서 쉐딩이 더 무서워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피부 나쁜데 쉐딩을 했구나 이런 느낌인데 카메라로 나갈 때는 요철이 잘 안 나가거든요. 카메라에는 그냥 쉐딩 뭉쳤구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럴 땐 쉐딩할 때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우리 미나 씨는 저보다 코가 훨씬 짧긴 한데 이걸 뭐 쉐딩으로 한다고 짧아지겠습니까? DNA가 다른 것을. 블러셔는 한 듯 만 듯 단델리온으로 폼만 잡을게요. 거의 티가 안 나서 진짜 폼만. 저는 왠지 모르게 단델리온에서 약간 보랏빛이 느껴져서 의외로 이게 따뜻한 듯 하면서도 진짜 따뜻한 메이크업 할 때는 뭔가 동동 떠 보이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노란기가 좀 덜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한 듯만 듯. 립은 약간 오렌지가 돌거든요. 약간? 근데 얘가 채도가 되게 낮기는 한데 일단 얘를 베이스로 일단 광을 살짝 없애주기 위해서 너무 오렌지하니까 좀 내려주려고 돌체비타. 지금 이게 굉장히 광이 있게 나가고 있는데 전혀 이 색이 아니랍니다. 왜 이렇게 오렌지틱하게 나가는 거야 이거? 좀 차분하게 외곽 쉐딩을 빼먹어서 덕지덕지 말고 잘 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니 완성을 하고 봤는데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재미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 실험실입니다. 과학 실험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실험실. 진짜 어색해 죽겠네. 뭐 메이크업은 그렇다 치고요. 오늘 너무 내용이 어려웠어요. 제가 그 사연을 다루기가 감히 제가 뭐라 하기가 참 너무 어려웠어서 메이크업보다 그 사연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의 그 사연을 정말 가벼이 다루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음만 이렇게 나누었다면 그걸로 점점점. 그러면 저는 엔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